권영주의 카주타. 자동차 성능 얼마나 아십니까? 마력? 토크? 오늘의 스타트 카톡 성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토크는 소 한 마리가 끄는 힘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쓰였던 말과 소의 성능 단위를 자동차에서도 쓴다는 겁니다. YTN의 본격 자동차 라디오 전문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조타, 늘 확실하고 거침없이 속속들이 파헤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권영주의 카조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국내 최초 라디오 시승기. 전세계 차를 다 타본 자동차 전문 기자, 그리고 라디오 레이싱거리 낱낱이 속속들이 평가해드리겠습니다. 불꽃 튀는 치열한 자동차 대결 점수까지 그대로 공개합니다. 자, 라디오 시승기를 진행해줄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차라고 합니다. 로드테스트의 김기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그리고 여성 드라이버를 대표하는 라디오 레이싱걸 우리 김정윤 미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윤입니다. 네, 뭐 국내 최초로 마련한 라디오 시승기 참 기대가 됩니다. 그 첫 시간 어떤 차 준비하셨나요? 네, 가장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차를 주목했습니다. 아, 예. 큰 차, 작은 차, 별별 차가 다 팔리고 있는데요. 준중형 차가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차 준비했습니까? 네, 그래서 권영주의 카조타 런칭 특집으로 국내 4대 준중형 차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에 걸쳐서 한 번에 2대씩 배틀을 붙여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어떤 차 대 어떤 차입니까? 자동차계의 엄친아, 그리고 외국차 같은 국내차, 이 2대를 모아봤습니다. 아니 이게 저 자동차계 엄치나 대략 짐작 옵니다. 머리 확 그려지네요. 라디오 레이싱을 김정현 리포터도 이번에 첫 시승식 갔다 왔죠? 네, 제 개인적으로도 시승 후에 어떤 차를 구매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됐어요. 끝나고 나서 지갑을 좀 열었나요? 아니요, 앞으로 열어야겠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뭐 우리 첫 번째 기대되는 차종, 일단은 우리 김기범 기자께서 어떤 차인지 좀 차종을 좀 밝혀주시죠. 네, 첫 번째 시승기는 자동차계 엄친아, 바로 현대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네, 예. 시장에 나온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해당 준중형차 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준중형차의 맞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현대차 아반떼 시승기 어떻게 우리가 감상할 수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서요. 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를 듣고 이게 어떤 모양에서 나는 소리인지 어떤 소리일지. 그게 바로 듣는 라디오 시승기의 묘미, 상상을 하게 만드는 라디오 시승기의 묘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현대 아반떼 시승기 출발합니다. 네, 여기는 아반떼 라디오 시승기를 진행할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입니다. 이미 아반떼가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김정인 리포터는 차를 고를 때 보통 뭐부터 보세요? 저는 네. 외관, 디자인, 스타일을 많이 봐요. 그렇죠. 우리나라 소비자의 70% 이상이 차를 고를 때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그러는데요. 자, 아반떼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요? 이게 네. 느낌이. 우선 검정색이잖아요. 네네네. 네, 뭔가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네네. 포츠카처럼 이렇게 낮고 날렵한 느낌? 현대차가 얘기를 하는 디자인 테마는 플루이딕 스컬프처라고 이 자연의 풍화작용이나 이런 자연적인 힘으로 깎여나간 이런 모양을 구현을 한 거예요. 차 네. 디자인에.
오, 되게 부드러운데요? 네, 부드럽고 조용하죠. 네. 시트도 뭐 이렇게 불편하진 않고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는 어떠세요? 시야는 그렇게 넓은 편.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멋을 살리기 위해서 납작하게 디자인한 차들이 유리창 면적이 좁습니다. 다른 네. 차에 비해서. 후진할 때 이렇게 뒤를 보게 되면은 뒷유리도 그렇고 네. 굉장히 가파르게 누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는 폭은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이거 후방 카메라가 없는 건가요? 네네. 여성 운전자들은 보통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렇죠. 그게 아쉽네요. 네, 그 옵션을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되게 부드러워요. 살짝만 밟아도 좀 이렇게 쓱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되게 핸들도 지금 제가 어떠신가요? 무거운가요? 아니요, 되게 가볍고 좋은데요. 그게 손맛이라고 하는데요. 네. 운전대를 통해서 전해지는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어떤 엔진을 사용하고 있나요? 네, 아반떼는 직렬 4기통 1.6L 감마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 엔진의 특징은 직분사 엔진입니다. 엔진이 바로 그 연료가 폭발하는 그 자리 실린더 안에다가 직접 연료를 뿜어줍니다. 조금 더 필요할 때 정확한 양을 쓸 수가 있어요. 연비랑 성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지금 뒷좌석으로 한번 옮겨봤는데요. 뒷좌석이 정말 넓어요. 지금 뒤에 공간이 엄청난데요. 제가 다리를 쭉 뻗으셔도 지금 그 현대차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패키징인데요. 네. 패키징이 뭐냐면은 결국 배치입니다. 배치. 이 실내 공간 짜는 데 있어서는 이 급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공간 잘 만듭니다. 가족들, 아이들 태우고 이렇게 네, 함께 네. 다니기에 되게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네, 20년 가까이 팔린 차만 해도 200만 대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김정현 리포터 라디오 레이싱걸 타보니 어땠어요? 우선 소음이 전혀 없었고요. 예, 운전하기에도 너무 편안한 그런 좌석과 또 핸들링도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버튼 작동하는데 너무 네. 쉽게 딱 배치가 돼 있어서 정말 그 점은 편안했던 것 같아요. 뭐 전문용어로 인체공학적 설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네. 그 1세대 모델이랑 지금 세대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옛날 모델은 제3세계에서 만든 것 같이 느껴질 만큼 제3세계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네. 아까 또 한 차는 그 외국차 같은 국내 차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죠? 르노 삼성의 SM3입니다. 그 올해 4월에 지난 4월에 SM3 네오 버전으로 이제 다시 한번 화장을 고쳐서 모습을 바꿔 출시가 됐는데요. 네네네. 그 외모를 바꾼 다음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SM3를 외국차 같은 국내 차라고 했는지 시승기 안에 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럼 함께 드라이브 떠나보시죠. 이번에는 SM3 네오 시승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기존의 디자인과 살짝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철판을 쓰는 부위들은 예전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플라스틱을 쓰는 부분들을 많이 바꿨는데 마크 주변이 제일 큰 변화예요. 이 마크가 약간 튀어나와서 차 위쪽을 약간 파고 들어간 입체적으로 나온 이 모양이 르노 삼성이 지금 앞으로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얼굴이에요. 김정현 리포터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느낌이? 되게 둥그런 곡선의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반떼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훨씬 저는 예쁜 것 같아요.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작은 변화인데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좋거든요.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인 느낌이 아반떼에 비해서 넓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아반떼랑 지금 분위기가 대시보드가 디자인이 튀어나와 있고 좀 답답해 보이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오붓하게 에워싸여 있는 안정감을 준다고도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푹신푹신하고 편하다, 아담하다. 이렇게 에워싸인. 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조용한데요. 네, 조용하죠.
진동도 안 느껴지죠?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진동도 없고 잘 걸러냈네요. 제가 버튼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사이드 브레이크를 버튼으로 조절을 하네요. 맞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전기 스위치 켜듯이 온오프 개념으로 작동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익숙한 느낌이랑 비슷하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면 풀리듯이 얘도 버튼을 누르면 풀리고 당기면 다시 잠기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는 장점이 있죠. 이 핸들링 자체는 아반떼하고 마찬가지로 부드러워요. 아반떼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 아반떼랑 비교를 한다면 제 생각은 SM3가 조금 더 약간 더 부드럽다고 할까요?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조작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엑셀을 제가 밟았을 때 네네. 조금 더 힘을 주고 눌러야 움직이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제가 속도를 조금 올리면 확실히 엔진 소리가 아반떼에 비해서 훨씬 커요. 네네.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 변속기를 쓰는데 SM3 같은 경우는 무단 변속기를 씁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소란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가속 성능에 도움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 연비에 도움이 됩니다. 뭐 트렁크도 상당히 넓어요. 넓죠? 굉장히 넓죠? 네, 아반떼보다 조금 더 넓은 듯한 느낌인데요. 굴곡진대를 최소화해서 큰 사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짐을 구석구석 싣기가 아주 좋죠. 이 차는 뒷좌석을 접을 수는 없는데요. 팔걸이 부분을 내려가지고 스키같이 긴 물건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번에도 참 재미나는 라디오 시승기를 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느낌이 좀 더 어땠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윤정 리포터는 어떻게 줬어요? 저는 조금 더 좋았던 점은 디자인. 스타일을 제가 처음에 많이 본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운전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안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 기자는 현장 느낌 좀 어땠습니까? 화장빨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많이 바뀐 게 아닌데 네. 결국은 그릴하고 앞범퍼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인데 네. 그 정도 바뀐 것만으로 느낌이 확 다르고요. 또 시승 기간 동안 주위의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너무 예뻐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대를 비교하면서 엔진 소리를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같이 한번 들어보면 극명하게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들어보시죠. 이거죠. 재밌습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저는 첫 번째가 아반떼, 두 번째가 SM? 틀리셨네요. 틀리셨어요.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김기범 기자는 알고 있었죠? 네네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것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우리가 이제 음색이라고 그러죠. 음색은 미묘하게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방금 전에 그 녹음한 소리는 실내에서 한 게 아니라 차 바깥에서 엔진 바깥쪽에서 녹음한 거기 때문에 또 실내에서 느끼시는 소리는 또 좀 더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연비는 어땠습니까? 연비. 요즘 소비자들 연비에 아주 상당한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비는 공인 연비로는 SM3가 우세합니다. 여기서 잠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스펙 배틀. 먼저 크기 비교하겠습니다. 더 뉴 아반떼 길이 4,550mm, 폭 1,770mm, 높이 1,435mm, SM3 네오 길이 4,620mm, 폭 1,810mm, 높이 1,475mm입니다. 크기에서는 SM3 네오가 좀 더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성능 비교합니다. 엔진 배기량 부분 더 뉴 아반떼 1591cc, SM3 네오 1598cc 되겠습니다. 최고 출력입니다. 더 뉴 아반떼 140마력에 6300rpm, SM3 네오 117마력에 6000rpm이 나옵니다. 최대 토크 살펴볼까요? 더 뉴 아반떼는 4850rpm에서 17토크, SM3 네오는 4000rpm에서 17.1토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부분입니다. 더 뉴 아반떼 도심에서는 리터당 12.3km, 고속도로 16.6km, SM3 네오는 도심에서 13.2km, 고속도로 17.9k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더 뉴 아반떼와 SM3 스펙 비교였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둥둥둥둥.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차대차 그 점수를 공개할 시간인데요. 10점 만점에 몇 점? 아반떼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김기범 기자는 몇 점? 저는 8점입니다. 8점. 저도 8점이요. 이 8점. 그러면 16점 나왔습니다. 16점.
두 번째 바로 공개합니다. SM3는 몇 점일까요? 김기범 기자는 몇 점입니까? 7점 주겠습니다. 7점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쫓아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7점이요. 아, 둘이 뭐 합의 봤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SM3는 두 분 합쳐서 14점. 그러면 16대 14. 이렇게 점수를 준 이유를 뭐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8점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요. 그럼요.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준 이유는 뭐 판매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판매를 보게 되면 아반떼가 94,000대 가까이 팔렸고요. 이제 반면 SM3는 2만 대를 좀 넘은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자, 김정현 리포터에게도 이유를 물어봐야죠. 네, 아반떼가 확실히 SM에 비해서 뒷좌석이 좀 넓었다는 점에서 좀 가족과 함께 타기에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튼 조작하는 데 있어서 딱 눈에 들어왔었어요. 아반떼가 훨씬 수월하게. 예, 그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점이 딱 디자인. 네. 두 분의 아주 날카롭고 재미나는 국내 최초 라디오 시승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번째 우리 준중형 시승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라디오 시승기 그 첫 번째 그중에 준중형 2대 아반떼와 SM3 총점은 16대 14. 임민진의 돌발 퀴즈 차 세워 1회 오늘 문제입니다. 운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경기를 찾는 저 같은 선수들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요. 처음으로 개발한 자동차 회사는 바로 볼보입니다. 사실 볼보는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일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을 장착했을 때와 장착 안 했을 경우 치사율이 무려 7배나 차이 난다고 합니다. 생명의 끈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구동벨트, 2번 타이밍 벨트, 3번 안전벨트. 임민진의 돌발 퀴즈 차 세워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4분을 선정해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스원에서 5만 원의 상당의 차량 관리용품을 보내드립니다. 임민진의 돌발 퀴즈 차 세워 많이 보내주세요. 명의 중의 명의, 자동차 명의, 정비의 신. 카조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사람을 아니 자동차를 고치는 명의 중의 명의 정비의 신 갓 나종덕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 팀장님은 고장나면 직접 고치시나요? 제 능력 닿는 범위에서는 직접 고칩니다. 소모성 부품 위주로 하고 그 외 부품은 저도 전문 정비사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첫 시간인데 이 첫 주제로 소개할 주제를 가지고 오셨죠? 예. 어떤 겁니까? 그 여름 휴가를라 하면 뭐 가족 모두가 1년을 기다리려는 아주 즐거운 시간인데 그 차량 문제로 인해서 휴가 가다가 고생과 스트레스로 이 괴로운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 휴가철 그 다녀오신 분은 물론이고 그 다녀오실 분들 모두 기억해야 될 정비 팁 5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의 신. 오늘의 주제는 여름 휴가철 차량 정비 5대 법칙입니다. 정비의 신 오늘의 주제는 여름 휴가철 차량 정비 5대 법칙. 그 첫 번째, 엔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선 L과 H 사이를 확인해라. 5가지 정비 요령 팁을 소개했는데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엔진 과열 방지를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라?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그 여름철에 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엔진 과열입니다. 이땐 그 냉각수 양이 L과 H 사이에 있는 부분에 대한 그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수 양이 규정치 이내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규정치보다 부족할 때는 반드시 왜 냉각수가 부족한지 원인을 찾아서 수리하고 난 다음에 냉각수를 규정치 내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보면 여러 가지 게이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자동차에서 가장 좋은 건 그 게이지가 항상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 밑으로 내려갔거나 좀 많이 올라갔거나 이랬을 예. 때는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예. 근데 냉각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점검만 해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수리 비용이 꽤 많이 나오지 않나요? 냉각수가 부족해서 엔진이 과열하게 되면 엔진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죠.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예. 그 냉각수만이 아니라 냉각팬이나 서머스탯, 워터펌프 등이 여러 부품이 같이 돼 있는데 네네. 엔진 내부에 있어서 육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일정 기간 주행할 때 온도 게이지,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주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통상 하는 얘기로 본네트 열어서 엔진 시킨 다음에 시동 끄고 정비소로 견인 조치해라. 네, 예. 뭐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럼 정비의 신 여름 휴가철 차량 정비 5대 법칙입니다. 첫 번째, L과 H에 냉각수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비의 신 여름 휴가철 차량 정비 5대 법칙. 두 번째,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라. 두 번째는 타이어 점검이네요. 예. 그런데 이 타이어 점검은 이해가 저도 충분히 되는데 여름에는 뭐 도로도 뜨겁고 타이어가 팽창하니까 공기압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도로에서 타이어는 네. 과압으로 인한 문제보다 저압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규정치보다 보통 10% 정도 높게 주입을 해서 운행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한 파열이나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타이어 마모가 심하게 되면은 여름철 빗길에서 그 수막 현상에 의해서 노면과 타이어 사이가 그 들뜨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반드시 교체하고 그 장거리 주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죠. 자, 정비의 신 오늘의 주제 여름 휴가철 차량 정비 5대 법칙. 두 번째 타이어 알아봤습니다. 정비의 신 여름 휴가철 차량 정비 5대 법칙. 세 번째, 제조사의 특별점검 무료 서비스를 활용하라. 세 번째는 제조사의 무료 점검 서비스. 휴가철에는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무료 점검 서비스를 각 휴게소 또는 휴가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차량 성능 검사하고 네. 각종 소모성 부품의 교환이나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타이어 공기압 점검도 다 해주고 있고요. 또 실내 탈균 서비스라든가 또는 휴가철에 유용한 판촉물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 교환은 돈을 내는데 보충은 돈을 안 받죠? 네, 그 일반 소모성 부품 교환하는 것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무료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 자, 정비의 신 오늘의 주제 여름 휴가철 차량 정비 5대 법칙. 무료 점검 서비스를 이용해라. 정비의 신 여름 휴가철 차량 정비 5대 법칙. 그 네 번째, 와이퍼에서 뿌드득 소리가 난다면 바로 교체하라. 또 여름에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와이퍼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우리나라 날씨가 거의 뭐 열대지방처럼 국지성호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언제쯤 바꾸는 게 적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압유리창의 와이퍼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켜서 줄이 간다든지 닦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뿌드득뿌드득한 이상 소음이 발생을 하면 그 와이퍼 브레드라 해서 고무날을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네. 통상적으로 그 많이 사용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서는 확인하고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와이퍼 관리 요령 중에 하나가 만약에 유리 자체가 뭐 기름이 끼거나 그럴 때도 닦아내는 요령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와이퍼만 잘 관리한다 해서 이게 잘 닦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유리가 오염이 심하게 돼 있으면 그렇죠. 와이퍼가 아무리 좋아도 닦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이퍼를 교환해 주실 때는 반드시 앞유리창에 오염돼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대부분 오염이 날벌레라든가 아니면 유막 같은 그렇죠, 것이 유막. 그 예.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 예.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막 제거제나 아니면 중성세제를 이용을 해서 앞유리를 닦아주시는 것이 상당히 차량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비의 신 오늘의 주제는 여름 휴가철 차량 정비 5대 법칙입니다. 네 번째는 와이퍼 관리를 철저히 해라. 정비의 신 여름 휴가철 차량 정비 5대 법칙. 마지막 다섯째, 에어컨 냉기 점검은 손바닥으로. 마지막은 에어컨 성능인데요. 그 냉기를 손바닥으로 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출발하기 전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정상 작동된 상태 에어컨 토출구에다 손바닥을 댔을 때 네. 가운데 부분에서 냉기를 느낄 정도 되면 에어컨 성능에는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비의 신, 갓.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서비스팀의 나종덕 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청취자분들의 자동차도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차가 멈췄거나 아니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예전만큼 속도가 나지 않거나 그럼 당황스럽죠. 바로 동영상 찍어 보내주세요. 권영주의 카조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조타 트위터,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서 헬프미 용주씨 도와주세요 해주시면 저희가 고쳐주기까지는 못해도 이러이러한 문제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적어도 정비소에서 바가지 쓰지 않게는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어쩌면 아주 단순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권영주의 카조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에 동영상 찍어서 올려주십시오. 트위터에서는 영어로 국카를 검색하면 되고요. 페이스북에서는 권영주의 카조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조타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하고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고요.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권영주의 카조타와 친구가 돼주시면 자동차에 대한 새롭고 알찬 정보들을 SNS로 더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방송에서 소개된 신차 정보,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트위터에서는 영어로 국카, 그러니까 국카를 쓰고 검색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권영주의 카조타로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차세워. 정답은 짐작하셨습니까? 생명벨트라고도 하는 안전벨트, 바로 3번 안전벨트죠. 당첨자 4분을 선정해서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수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차량관리용품 불수원샷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오늘의 클로징, 권영주가 추천하는 반전 드라이빙 뮤직입니다. 쏟아지는 300만 휴가 인파들에게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이죠. K-윌의 고생이야.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국가 드라이버 권영주의 카조타는 이제 파킹. 오늘 뭐 할 거야? 우리 어디서 만날 거야? 빨리 정해줘. 알잖아 준비하는데 시간 걸릴 거야. 배도 고파질 거야. 도로엔 차도 많아질 거야. 사람들로 좁아진 거리, 둘만의 넉넉한 공간은 없을 거야. 날씨가 좋아서 마음은 들뜨지. 사람들은 다 나가 놀기 바쁘지. 주말엔 어딜 가도 북적이는데 짜증만 낼 것 같은데 장을 보고 창문을 열고 음악을 잔잔하게 올려놓고 청소를 하고 재료를 씻고 조금 나른한 영화를 골라놓고 우린 집에서 놀까 요리도 하고 TV나 볼까 오늘 같이 사람 많은 주말에 괜히 나가면 고생이야. 그냥 집으로 와. 그냥 집으로 와. 오늘 같이 사람 많은 주말에 괜히 나가면 고생이야. 귀찮은 건 사실이야. 짙은 화장에 하이힐 몸이 지치는 건 사실이야. 짧은 치마 대신 바질 걸치고 와 가볍게 생얼로 날 만나도 I don't care. 그 순간 그녀가 내 말을 가로챘지. 나 진짜 이러고 가도 돼. 괜찮아 편하게 입고 와도 돼. 괜히 부담 느끼지 않아도 돼. 작지만 따뜻하고
장을 보고 창문을 열고 음악을 잔잔하게 올려놓고 청소를 하고 재료를 씻고 조금 나른한 영화를 골라놓고 우리는 집에서 놀까 요리도 하고 TV나 볼까 오늘같이 사람 많은 주말에 괜히 나가면 고생이야 그냥 집으로 와 그냥 집으로 와 오늘같이 사람 많은 주말에 괜히 나가면 고생이야 우리 집에서 놀까 요리도 하고